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오늘도 단독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섰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단독 보도는 김정은 참수형 드론이 이미 군산에 4대가 와 있다, 도착해 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라이마니를 제거할 때 사용했던 그 드론이죠. 그 드론이 지금 4대가 군산에 도착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리 없는 암살자로 가장 치명적인 요인 저격용 드론이죠. MQ-9 리퍼. 4대가 지난 연말 무인 참수 드론의 총본산인 미국 네바다주의 크리치 공군기지를 떠나가지고 전략수송기 C-17A 4대에 실려가지고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군산기지에 이미 배치됐다 하는 것이 우리 Y타임스의 특종 보도입니다. 이 크리치 기지는 미국 내 최대 무인기 기지입니다. 공격용 드론 MQ-1 프리테더와 리퍼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솔리마니 제거 당시에도 이 리퍼를 원격 조종한 통제본부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한국에 도착한 이 MQ-9 리퍼는 최고 시속 482km고요. 최대 작전 고도는 한 15,240m까지 상승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7,600m 상공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소리도 거의 없어가지고요. 치명적인 암살 무기로 알려져 있죠. 항속거리도 5,926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리퍼는 또한 길이가 한 11m 되고요. 날개폭은 한 20m 됩니다. 무게는 2,200kg 정도 되는데 일반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통신 장비에다가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발,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2발, 이런 1.7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합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14시간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리퍼는 특히 미국 본토에서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요인 암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2인자이자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도 미국에서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적외선 센서에다가 칼라 모노크롬 일광 TV 카메라도 달려있고 이미지 강화 TV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24시간 내내 미국 본토의 지상작전 통제부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이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MQ-9 리퍼의 정확도는 강화할 만한데요. 최첨단 관측기 그리고 표적 확보 장치 MSTS라고 하는데 이게 장착돼 있어가지고 표적을 극도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차량에서 운전자는 놔두고 조수석에 앉은 표적만 핀셋 제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는 겁니다. 이번 한국에 배치된 참수 드론 MQ-9 리퍼는요, 일명 닌자 범브라고 그러는데 이 닌자 9X 폭탄을 6개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닌자 폭탄은 민간인을 해치지 않고 테러범을 전문 암살하기 위해 고안된 치명적인 암살 무기입니다. 이 리퍼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2015년인데요. 이슬람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IS라고 부르죠. 이 아랍계 영국인 대원인 지하디 존, 그 무함마드 엠와지라는 사람인데 이걸 제거하는 데 쓰이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미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아이스 수계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공격했을 때도 리퍼가 동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프랑스군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 33명을 사살하고 인질로 잡혀있던 경찰관 2명을 구조할 때도 바로 이 리퍼가 톡톡히 한 몫을 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이 리퍼를 90대 정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4대가 이번에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드론이라 불리죠. 이 MQ-9 리퍼가 지난 3일날 미국이 가셈 솔라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사용돼 가지고 또 한 번 그 위력을 과시한 겁니다. 특별히 이번 솔라이마니 참수작전은 임기 표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사전에 위치를 정해 놓은 게 아니라 표적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표적이 차를 타고 움직이더라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시점을 노려가지고 공격하는 방식, 이거 임기표적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계속 추적해 오다가 기회가 오니까 핀셋 제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미군은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내 친이란 조직하고 접촉하려고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로 이동하는 순간에 정확히 폭사시켰습니다. 당연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작전이죠. 그런데 이런 솔레이마니 참수작전에 대해서 북한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 중입니다. 이건 지난 2018년 5월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국제면인 6면에 이 노동신문이 계속 보도를 냈었거든요.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교류하니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소식은 수시로 전해왔었습니다.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피격됐을 때도 이틀에 한 번꼴로 그 이란 미국의 대결 격화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소식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책동을 비난하는 내용, 뭐 이런 거에다가 이란의 목소리를 주로 알리는 이제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란 핵 합의 같은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미북 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죠. 이제 북한의 이란 관련 보도는 지난 3일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새 축전을 보냈다. 그것이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대신 이 노동신문이 아니라 다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중동 문제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우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아리라는 선전 매체는 지난 5일날 군사 전문가들 중동 지역은 미국의 무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뭐 이런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서 최근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 지역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분석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친미 국가들도 내부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핑계로 미군의 파병 요청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미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걸 보도한 겁니다. 노동신문은 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대신 5일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포악해지는 것이 제국주의자들 행태다, 이런 말로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했을 뿐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솔레이마니 제거가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참수작전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해가지고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북한한테는 대단한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이제 신변의 위험 요소가 생길 때마다 한동안 잠적하곤 했었죠.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도요, 2001년 10월과 2003년 3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를 공격했을 당시에 각각 25일, 50일 공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죠. 당연히 김정은도 상당히 몸조심할 겁니다. 앞으로 강력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 같은 선전 매체를 통한 김정은의 동정 보도는요, 곧바로 보도하지 않고 이 김정은의 동선을 미국 같은 데가 알지 못하도록 시간차 보도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당장 참수작전을 한다든지 군사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ICBM 도발을 한다든지 김정은이 원포를 놓은 것 같이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김정은은 곧바로 참수작전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미국을 향한 공포성 엄포하고는 달리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같은 것을 실시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MQ-9 리퍼하고 함께 군산기지에 그레이 이글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실전 배치된 리퍼와 함께
전북 군산기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길이 8m, 날개폭 17m인데요. 공격용 드론입니다. 그레이 이글, 그러니까 MQ-1C도 주목을 해보라는 거죠. 이 그레이 이글은 목표물 8,000m 밖에서 작전을 하는데요. 이 목표물이 결정되면 정밀 유도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일부 유도탄에는 안면 인식 장치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인물만 공격하고 주변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 이글은 최대 이륙 중량 4,760kg이고요. 최고 속도는 482km/h입니다. 항속거리는 5,926km고, 그러니까 상당한 성능을 갖고 있죠. 지난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MQ-9 리퍼는 MQ-1C 그레이 이글을 대체하는 후속 모델입니다. 한편 또 다른 무인 정찰기로는 역시 한국에 이미 들어왔습니다만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있습니다. 무려 20km 상공에서 40시간 넘게 채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참수작전과 미국의 군사 옵션은 현재 진행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과 김정은 제거 작전이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준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 시한을 앞세우면서 미국을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관철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핵포기는 없다 그러면서 장기전 카드를 꺼냈고요. 더불어 군사적 도발이라는 위협까지 내세우는데 뜻밖의 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불거짐으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도 움찔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김정은 참수작전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수작전을 하기에는 김정은이 훨씬 쉬운 대상입니다. 군사 옵션도 이란보다 북한이 훨씬 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과 북한이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이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북한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던 그 공격용 드론 MQ-9 리퍼 4대가 이미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를 보조할 MQ-1C 그레이 이글도 이미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MQ-1C 그레이 이글, 한국에는 지금 1개 중대 12대가 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과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시간인데요. 만약 북한이 미국과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로써 북한은 공식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미 합중국을 협박하지 말라라고 트윗을 통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김정은이 감히 도발을 할 염두를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도발하면서 미국을 위협해가지고 협상해 보려고 했던 꿈도 실현 가능성이 이제 낮아졌죠. 유태유태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버티자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진퇴양난이죠. 자, 김정은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와이타임스 논평, 오늘은 단독 보도로 김정은 참수 드론이 군산에 이미 4대 도착해가지고 김정은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